네, 안녕하십니까. 맛동산의 김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맛동산 정보현입니다. 맛동산 먹고 즐거운 파티. 자, 오늘 다룰 주제는 잠실의 장미 아파트입니다. 저번에 했었죠. 저번 5월 달에 저희가 업데이트를 했었어요. 이 장미 아파트에 관해서 쭉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왜 다시 하느냐, 워낙 또 관심이 많고 저희에게 문의 주신 분들도 많았고, 그 시점에서 지금으로 보면 또 한 5개월 지났으니까 네, 그렇죠. 또 달라진 어떤 이야기라든가 어떤 시황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장미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재건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 시장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주잖아요. 네. 가장 먼저 반응을 하고 등락의 진폭도 가장 크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계속 이렇게 진단을 해볼 필요가 좀 있죠. 일종의 맛동산 개별 상담 서비스가 나가고 애프터 서비스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시황이라는 게 자주 바뀌기도 하고, 지금 또 그 사이에 또 정책 변수가 있었죠. 바로 분양가 상한제인데요. 그런 정책 변수가 있은 후에 지금 이 장미 아파트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전문가님이 좀 전망을 봐주시기를.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 적용, 이게 재건축 사업단지한테는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일반 분양이 사실 사업에 큰 성패를 쥐고 있는 그 키인데, 일반 분양가 자체가 낮아지게 되면 기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증가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사업성에 이제 좀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서,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장미 아파트 재건축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직격타로 받지는 않았어요. 사업의 아주 초기 단계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직접 영향을 받으려면은 관리처분 계획까지 받아놓은 아파트 단지들, 네네. 그러니까 막 이주하고 일반 분양 막 공고 앞두고 있는데 네. 그 판매 가격 자체를 낮춰야 되는 사람들이 아주 좀 고민에 많이 빠지게 됐던 거였고요. 네네. 그 장미 아파트는 이제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조합원이 없으니까. 네, 토지 등 소유자인 거죠. 그 전 단계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가 주변은 좀 봐야 되는데, 네네. 왜냐면 이 장미 아파트를 둘러싸고 잠실대교 남단 건너편 쪽으로는 주공 5단지 맏형로로 타고 있고, 네네. 맏형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사업 속도를 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관심도라든지 주목이 이제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거기 주공 아파트 5단지는 서울시하고 이제 조합원들하고 갈등이 심하죠. 현수막 내용이 살벌해요. 뭐 서울시장이 뭐 약속을 안 지켰다, 뭐 거짓말쟁이 이런 얘기도 많고, 그 옥상에 보면은 농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굉장히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좋지 않은 모습인 거라서 그래서 조합원들이 원하는 만큼 아파트 높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의견 대립이 있으니까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이러고 있던 찰나에 장미 아파트를 주변에 또 뭐 진주 아파트나 네. 미성 크로바처럼 이 크게 보면 두 개의 재건축 사업장은 네. 진도를 잘 나갔고 이주하고 철거 준비하면서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다가 요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좀 그 사이에 5월 달에 우리 영상 나가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었냐면, 예. 일단 진주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반포 쪽에 보면 아크로 리버파크 옆에 레미안 원베일리로 재건축으로 탈바꿈될 곳이 분양가 상한제 영향을 받으니까 네. 뭐 임대사업자에게 일괄 통매각을 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응수를 하겠다는 이제 조합원들의 결정이 났거든요. 그래서 진주 아파트도 비슷하게 추진하려고 했지만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서 진행되어 오다가 지금은 일괄 통매각에 대한 방법이 이제 조금은 없어지고, 일단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우선 관망을 하는 분위기, 일단 기존 사업을 좀 빨리 추진을 하는 쪽에 집중을 하자라는 분위기로 바뀐 게 하나 있었고요. 미성 크로바 같은 경우는 시공사의 적극적인 지원도 좀 있었고요. 후분양을 갈 거냐,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을 주면서 6개월 주면서 네. 내년 4월 안에 허그의 고분양가 관리를 받으면서 선분양으로 할 거냐, 이 두 개를 놓고 좀 고심을 하고 있는데, 분위기는 좀 후분양 쪽으로 좀 가 있는 듯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시공사하고 미리 얘기가 됐다는 것도 있고, 네. 뭐 그래서 이제 감정을 받고 이제 유불리라든지 이제 득실을 많이 따져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유예 기간 내에 물리적인 분양 공고는 좀 쉽지 않아 보여서 네네. 뭐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장미 아파트에는 이게 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어요. 초기 네. 단계라서 네. 사업 진도가 많이 나간 아파트 단지만 좀 해당이 됐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시세가 어떻게 변했나요? 네, 시세 변동은 좀 우리가 5월달에 나가긴 했는데 네. 그 전 시세부터 좀 짚어보면 예. 작년 2018년 9월달에 33평 기준으로 장미 아파트가 뭐 16억 원의 실거래가 신고가 됐었고요. 이제 그러다가 임대사업자 뭐 혜택 축소라든지 9.13 대책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한동안 또 거래가 거의 없었죠. 거래 실종이 되다가 네. 우리가 영상을 찍을 때 즈음에서 뭐 4월달, 5월달에서 네. 뭐 13억 9천, 14억 이렇게 거래가 되다가 약간 떨어졌네요. 그렇죠. 그 원래 거래량이 감소하면은 가격은 가격도 하방에 떨어지고. 그렇죠. 압력이 크고 거래가 증가하면 당연히 가격은 상승 압박이 큰 거고 그 정도 시세가 이어져 오다가 네. 뭐 6월달, 7월달 다시 한번 뭐 15억 9천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난 8월, 9월달에 뭐 16억 3천 이렇게까지 거래가 됐었고, 그러니까 작년 9.13 대책 이전 가격대로 회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재건축이다 보니까 예. 몇 달 사이에도 수억 원이 이제 왔다 갔다. 네. 그러면 이게 가격이 원래 있다가 좀 수요가 없어가지고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을 했는데 이 상승하게 된 뭐 요인이 있을까요? 가격이 반등한 이유는 네. 명확하죠. 어쨌든 이게 재건축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서 속도가 원활하면 기대감에 가격은 붙는 거고 사업 진행이 요원하면은 가격 또한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일몰제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 3월까지 조합이 설립이 돼야 돼요. 그게 설립이 안 되면 사업 진행이 사실상 뭐 진도가 없다라 그래서 네. 거의 해제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이 다시 재추진도 굉장히 동력을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유주들 입장에서는 재건축 한다라고 하면은 내년 3월 전에 네. 일몰제를 피해서 조합 설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상당히 시간이 급한 상황이네요, 그래도. 예, 그래서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5월 달에 조합 설립 추진위가 만들어지고 설립이 되려면 네. 조합원 이전 신분이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의 75%의 조합 설립 동의율이 나와줘야 되고 그리고 재건축이다 보니까 네. 각 동마다 과반수 50%를 넘는 동의율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5월 동의율을 봤을 때는 네네. 아파트 쪽은 동의율이 높았어요, 그때도. 네. 근데 관건은 그 상가의 네. 동의율이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단지 내 상가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입지가 좋잖아요. 바로 길 건너 맞은편이 대기업도 있고 삼성 SDS 쿠팡도 있고 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아파트 상가의 역할보다는 지금 오히려 이제 대로변에 있고 건너편에 있는 대기업들이 와서 소비를 일으켜주는 그런 상권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죽어야 인근한 지역에 거처를 잠시 옮겼다가 와도 삶에 크게 지장은 없지만 상가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바로 생계잖아요. 그렇죠. 부담이 있죠. 네, 생계다 보니까 옮겼을 때 매출이 유지될지 안 될지도 그렇죠. 미지수인 거고 하니까 불안하니까 동의율이 그때 좀 낮았었어요. 그래서 일몰제를 피할 수 있냐 없냐, 네네. 조합 설립이 그때까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네. 여기에 대한 키를 그 상가 동의율이 사실 쥐고 있었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그때는 좀 긍정적인 디렉션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네네. 그가 이제 5개월 동안 좀 의지가 좋아서 상가 동의율이 45% 정도 이제 됐다고 해요. 최근 정보까지 이게 최저 어쨌든 50%가 넘어야 되고 다 합쳐서는 75가 넘어야 네. 되고. 그래서 상가가 50% 넘으면 당연히 아파트는 높으니까 네네. 예, 75% 넘는 거죠. 그래서 현장의 분위기는 뭐 재건축을 반기는 입장에서는 뭐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요. 어쨌든 이제 연말까지 해서 내년 3월 전에는 뭐 조합 설립에 대한 일몰제를 피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질 거다라는 이제 분위기가 네네. 형성이 돼 있습니다. 재건축 이제 사업성에 대해서 네. 우리가 한번 심도 있는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장미 아파트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해야 돼서 네네. 이렇게 깊게 들어온 대화일 수도 있는데 태생적인 대지 지분하고 점일도 이런 것만이 꼭 사업성을 100% 가져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새는. 어쨌든 초과이익 환수제도 네. 시행이 되고 예, 여기다가 이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까지 해서 그 조절까지 직접 개입이 되다 보니까 사업성만 가지고 뭐 얼마의 이제 차익을 남기고 뭐 환급을 받고 무상배정 평을 받고 이것보다는 조합원들의 마인드가 뭐 일반 분양을 무조건 늘리는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지어진 이후에 얼마나 좀 잘 지어서 가치 있게 잘 지어서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뭐 주거단지로서의 희소성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고 더 발전시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느냐. 단순히 공급만 늘리는 쪽이 아니고 네네. 그렇게 해서 제 중장기적인 가치 상승과 시세 상승을 도모하는 쪽으로 생각들이 좀 바뀐 것 같고요. 장미 아파트의 뭐 소유주분들이 네. 좀 이런 마인드들이 다른 지역 아파트 단지보다는 좀 많은 게 그러니까 아예 재건축을 안 하겠다, 나 계속 살겠다 네. 이런 분위기도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외부에서 막 투자나 투기 수요가 막 들어와가지고 뭐 재건축 일반 분양 무조건 용적률 상향해서 꽉꽉 채워가지고 나는 분담금 안 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지도 않고 그 적정한 수준 선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뭐 분위기가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그런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주변에 재건축이 한참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근데 뭐 진주나 미성 크로바나 장미 아파트보다 속도가 좀 빨랐던 아파트 단지들이 어쨌든 이제 규제와 그 조합원들의 이익 속에서 네. 방향을 이렇게 잡아가면서 맨 마지막에 출발하고 있는 이 주자는 그걸 다 보면서 이렇게 결정을 할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발 늦춰서 시작을 했던 게 오히려 이제 앞에서 생겨날 변수들을 다 경우의 수를 보면서 진행을 하는 게 뭐 토지 등 소유자들한테 좀 좋게 작용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일몰제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은 사업 진행을 위한 데드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게 오히려 빨리빨리 속도를 내고자 하는 계기가 추진 동력이 더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도 보면은 매물이 있긴 있어요. 있죠. 그 거래도 당연히 가능하고 네 근데 매물이 생각만큼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동의율이 높아질수록 재건축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니까 매도인들이 많이 안 내다 놓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내용들을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시면서 앞으로의 전망까지 네.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책 변수가 있었고요. 네네. 그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주변 재건축 단지들도 있었고 네. 장미 아파트의 시세 변동도 있었고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동의율 네.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장미 아파트는 지금까지는 굉장히 순항을 잘 해오고 있습니다. 5개월 동안 네. 저희의 의견에 대한 이제 방향성은 바뀐 건 없어요. 그 기존은 동의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투자에 대해서 무조건 낙관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네. 조합 설립이 돼서 일몰제를 일단 피했다라고 하는 거는 또 새로운 재건축 사업에 장에 또 진입을 해서 또 긴 여정이 또 기다리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앞서서 먼저 진행한 진주, 미성 크로바 옆에 주공 5단지가 겪고 있는 이런 단계들을 장미 아파트도 다 겪어야 되는 수순인 것들이에요. 무조건 낙관적은 아니고 네. 그 투자 의사는 전에도 강조드린 것처럼 긴 시간을 몸테크 하실 수 있고 좀 젊으신 분들이라든지 향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용기 내서 결정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는 봐요. 단기 차익에 대해서는 또 어떤 정책이 또 나올지도 모르고 시장 상황이 그러니까 이 장미 아파트 자체적인 어떤 요인이 아니라 네. 전체적인 시장에 어떤 변수가 생기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단기 차익은 당연히 어려운 거고요. 물론 이거를 예전부터 보유하셨던 분들이라면 뭐 지금까지 잘 가고 있으니까 네. 일단 쭉 보유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투자는 투자성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네. 돈이 오랜 기간 묶일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양지한 상태에서 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이게 내년 3월 지나서 조합이 설립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토지 등 소유자에서 조합원으로 신분이 바뀌어요. 이 조합원이 되는 순간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 거래 형태가 아니고 이 조합원의 권리를 사고 파는 식의 조합원 지위 양수도로 바뀌거든요. 네네네. 근데 여기가 이제 규제를 받잖아요. 투기과열지구다 보니까 예. 조합원들의 지위 양수도가 금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10년 이상 보유를 한 거기에서 또 5년 거주를 하고 또 1주택자의 매물만 그렇죠. 그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은 재건축 이후에 내 집을 가질 수가 없어요. 현금 청산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네네. 아마 매물이 딱 잠기겠죠. 그렇죠. 예, 잠기면서 주변 지역의 분양 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 변동은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제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분들도 아마 롱텀에서 아마 보시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기존은 일단은 흔들림은 없이 저번하고 동일한 상태입니다. 현금이 충분히 좀 있으시고 네. 뭐 청약 가점이 높은 분들
뭐 60점 이상, 뭐 70점 다 된다, 뭐 네네. 만점 가까이 된다 이런 분들은 사실 이 재건축 진행 중일 때 뭐 조합원 지위를 뭐 사거나 네. 아니면 조합 설립 전에 사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분양하는 것들을 오히려 분양가 저렴하니까 네네네. 그런 걸 노려보는 게 당연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런 분들은 분양을 노려보시는 게 가장 1순위가 되는 것 같고 그게 아니신 분들은 기노읍에서 투자 오케이 보유 당연히 보유 가치 있다. 그렇죠. 네, 단기로는 변수가 너무 많다. 그거는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전문가님이 정리해 주신 내용 잘 이해하시고 또 참고하셔서 좋은 의사결정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